이제 일단 관계되는 서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많지만은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이렇게 빨리빨리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장애인 혹은 뭐 이렇게 이 병원을 관리하는 게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뭐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담당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재단이나 기관을 내주게 되면 그걸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많은 것 중에 한두 개가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뭐 감독하기 힘들다 해서 가능하면 내주지 말자라는 그런 그래서 참 좀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고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푸르메 재단이 분명히 생겨나서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고 지금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줘서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 때문에 노파심 때문에 내주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완전히 관료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상 전환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의 설립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병원은 설립되지 않고 있죠. 네. 언제쯤 설립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병상당 한 3억 원 정도의 건립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150병상 생각했는데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시에서 땅을 한 12,500평을 병원 부지로 이제 구입해서 짓기로 했는데 요즘에 지자체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단체장이 오셔서 보니까 뭐 하여튼 부도위기에 있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병원을 짓는 부분을 좀 연기하자. 그 LH 공사로부터 이제 땅을 사서 병원을 짓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년 정도 연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정말 그 어려운 어린이들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재활센터 어떻게 보면 낮에 올 수 있는 병원이죠. 그걸 효자동 내거리에 이제 종로구청에서 600평의 땅을 저희한테 빌려주기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도 하고 있고 토파기 공사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그 병원이요. 네. 그 갖고 있는 뭐랄까 병원의 이념이랄까 이제 철학 네. 같은 것이실 것 같은데 네. 뭘까요? 일단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국내 병원 가면은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한테 갈아입히세요. 그러고 뭐 엑스레이 가서 찍으세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환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붙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간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병원에서 내 가족처럼 책임을 져줄 테니까 가족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병원을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큰 병원들이 다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이 매달려서 생활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좀 외지지만 그래도 좀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난 때문에 치료를 거절당하는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더라도 이분들이 최소한 재활의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푸르메 재단을 2,000명의 그런 분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한 10,000명 정도 동참할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기업들도 몇 개 기업을 더 꾸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최소한 마음 놓고 좀 치료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도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죠. 뭐 좋은 취지로 출발한 재단이고 또 이제 좋은 취지를 가는 병원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가가 워낙 형편이 없는 현실이니까 그 병원 어떻게 망하는 건 아닌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의료보험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영국, 뭐 독일 같은 그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또 높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어떻든 간에 1배 반 정도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재활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데 좀 숨통이 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재활병원이라는 거는 공공적인 성격의 병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업이나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민간에서 더 잘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애인 전용 치과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런 민간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재활병원은 공공 성격을 가진 그런 병원인 만큼 뭐 정부에서 의료 수가와 상관없이 별도의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기관이 방만하다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런 방법도 우리 사회의 이 장애인 문제, 장애인 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인상은 좋으시지만 그 인상을 갖기까지 상당히 그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살아오신 거로 보여지는데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누는 삶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일단 글쎄요. 보통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1시간 행복하려면은 낮잠을 자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낮잠을 자나 봐요. 그리고 하루가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럽니다. 한 달 지나면 되게 불행해지나 봐요. 그리고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유산을 받아라. 그리고 평생 행복하려면은 이웃에 대해서 자선을 베풀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내 것, 내 가족, 뭐 이렇게 나에 대해서 되게 막 집착하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지난해 대기업인 경우에는 1조 5천억 정도의 순수익이 있었는데 그게 다 임직원 상여금으로 이렇게 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에도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1%만 하자. 1%가 100억이나 됩니다. 100억, 150억인데 1%를 하여튼 간에 늘어난 만큼 제일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시설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김성수 주교님하고 같이 어떤 기업을 방문했는데 막 설득하고 나왔는데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성수 주교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우리는 사회적인 앵벌이다. 앵벌인데 우리는 명분이 있는 앵벌이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한 번 요청하지 말고 2번, 3번, 10번 그러면 분명히